안녕하세요. 경제의 창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도주의 창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에 정말 필요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김태성 본부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와 투자 아이디어 함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의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관세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반등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로봇 관련된 섹터가 맞손이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된 섹터에 MOU 체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종목군들도 시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는 종목군들이 가끔씩 좀 선별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김태성 본부장님은 이 로봇 섹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활짝 열고 로봇 섹터를 바라봐도 되는지 그 인사이트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해가 바뀌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난이도가 지금 높아진 섹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첫 번째 조선, 두 번째 방산,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이야기 드리려는 로봇. 왜 세 섹터가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냐면 좋은 뉴스들이 다 버무려져서 주가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승세, 그리고 상승의 각도, 상승의 속도가 사실은 이 투자자들만의 어떤 그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들을 모두 넘어서면서 지금 올라오는 상황에서 여기서 더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섹터이기에 제가 이제 그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정말 MOU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협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새 가장 많은 쪽이 로봇인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뭐 클로봇과 손을 잡는다, T 로보틱스와 손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에 클로봇도 그렇고 T 로보틱스도 그렇고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정을 받는 그 와중에 이 두 기업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 아직까지도 로봇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관심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그 힘이 종가까지 꽉 차게 이루어져야 내일도 강하고 다음 주에도 강하고 혹은 3월 내내 강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보다 보면 장 초반에 강한 종목이 장 막판에 가서 차익 매도 물량이 막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리는 경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필이면 로봇주들이 잘 가다가 대장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올라가다가 조금은 위험 시그널,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조정이 시작된다의 그런 위험 시그널이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이라든지 혹은 가격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시그널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오늘 겸사겸사 체크를 좀 해드리려고 로봇주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클로봇도 그렇고 T 로보틱스도 그렇고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등에 업지 않았을 때도 클로봇은 강했어요. 클로봇은 강했고, 근데 이제 T 로보틱스는 그동안에 잠잠했었죠. 잠잠했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과 협업 뉴스가 나오자마자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클로봇과 T 로보틱스가 필요하느냐? 지금 두 로봇주의 공통적인 이 부분은 바퀴를 기반으로 하는 로봇에 특화되어 있는 게 포인트다. 네. 바퀴를 가지고 있는 로봇에 솔루션을 공급하는 클로봇, 바퀴가 달린 로봇에 어떻게 보면 부품을 전담하고 있는 T 로보틱스.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리는 어떻게 보면 로봇의 이미지가 조금은 형상화되는 것 같아요. 이동수단은 스스로 로봇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바퀴를 통해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어낸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예측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럼 결국 그 로봇이 어디에 투입이 되느냐. 지금 현대차가 벌써 아틀란스라고 하는 로봇 기종을 산업 현장에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었든 어떤 로봇이 되었든 가장 먼저 매출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입이 된다? 그게 바로 산업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 관찰을 좀 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쫓아가면 될 것 같다고는 생각하지만 막상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매매가 가장 어렵거든요. 꼭 내가 사면 떨어져. 그쵸. 근데 내가 안 사는 순간 또 더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매매를 머뭇거리셨던 분들도
이제부터는 신중하게 내 포트에 어떤 로봇주들이 들어오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 로봇주들이 왜 최근에 올라왔는지를 장단점을 조금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 약간 본부장님이 네. 이제 다른 많이 또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좀 안 좋은 소리 들으라고 질문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좀 민감할 수 있는 종목 질문이에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공정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전자의 기업이 이제 결합하는 부분에서 승인을 한다라는 소식이 3월 5일자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3월 5일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전 자리를 해 있었다라고 봐요. 근데 딱 이거 나오자마자 3월 6일부터 이 소식 나오자마자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세론으로 봐야 될까요? 첫 번째 궁금하고요. 세론으로 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많이 앞으로 쓰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을까? 많은 기업들과 지금 MOU를 맺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탑 기업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너무 무리한 질문?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한 심정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국장에 들어오셨으면 국장의 룰에 따라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국장은 원래 예전부터 이런 이벤트 전에 움직였고,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세론인 상황들이 거의 열의 아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제가 그때 아마 이 꼬리 달리는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오기 어렵다고 본다. 이미 뭐 재료가 다 노출됐는데 누가 이쪽에 투자를 하겠느냐. 오히려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어떻게 컸죠? 삼성전자가 픽을 해가지고 컸잖아요. 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픽한 쪽을 바라보자. 그런 전략이었는데 그게 클로버트가 T 로보틱스였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너져도, 그러니까 약간의 정체 구간을 거쳐도 다른 로봇주들의 순환매가 나타났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가지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저는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다.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다. 오히려 다른 로봇주들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쪽을 바라보는 게 오히려 괜찮다. 왜냐, 이 구간대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 지금 한 8에서 9%거든요. 8에서 9%. 완전히 고점 기준으로 보면 20에서 25% 정도인데 이 정도면 힘들죠. 충분히 아니죠. 이 정도면 버틸 수 있어요? 버틴다라기보다는 다른 종목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다. 아, 그럼요. 그 이 커버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때의 주도주 그리고 정말 좋았다고 생각했던 종목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빠져와서 마이너스 50% 정도가 되면 그때는 손절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손절을 해도 수익을 보려면 100% 이상 수익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본인 스스로 한번 계좌를 봐보세요. 내가 한 종목을 가지고 100% 수익을 내본 적이 있는가?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아예 한 번도 안 해본 그 매매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할 수 있을 때 저는 정리를 하는 게 맞고, 오히려 좀 시세가 살아날 수 있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저는 지금 로봇주들 좋은 건 좋은 거지만 매매 타이밍은 조금 지났다 생각이 들어요. 매매를 하실 거라면 진작에 하셨어야 됐는데 이미 타이밍이 놓쳤다면 그 다음에 타이밍이 올 때 나는 이 종목을 반드시 사겠다라는 걸 미리 준비를 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로봇을 보면 크게 우리가 3대 요소가 있잖아요. 모터, 감속기, 제어기. 저희가 이제 이 머니투데이 방송의 자료 화면을 조금 빌려왔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정리가 좀 필요해요. 모터와 감속기 하면 SPG와 SPB테크가 있고, 그리고 제어기기라고 하면 RS 오토메이션과 UL 로봇이 있고, 뭐 산업용 로봇에 특화되어 있는 것은 어디 있고, 뭐 물류 로봇은 어디고, 또 휴머노이드 하면 고영, T 로보틱스, 로보로보 이런 거를 미리미리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혹은 저희가 정음 어플에 그날 섹터 내에서 유독 많이 튀는 종목군들을 왜 튀는지 이야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도 그냥 지켜만 볼 것이냐, 이게 판단이 되지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으셨다가 갑자기 로봇주도 일부 몇 개가 움직이니까 부랴부랴 그때 쫓아가게 되면 또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좋고 나쁘고로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기업별로 장단점을 한번 저는 나누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있고, 다시 본점으로 돌아와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비중을 조금이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축소는 저는 맞다. 대신에 다른 쪽을 한번 바라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자. 어차피 물려 있을 거라면 고점에서 지금 떨어지는 것보단 낮은 위치에서 새로운 뉴스와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쪽이 확률적으로 더 유리하거든요. 성장주들의 흐름을 보면 마이너스 10%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0%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빠져서 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일 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행동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부분 보면 이제 전략 매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반드시 그렇죠. 비중 축소를 좀 해서 다른 투자 쪽에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말씀과, 저도 약간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섹터가 진짜 강할 때는 어떤 이런 이슈, 물론 세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더 많았지만 네. 요즘 시장에서는 진짜 섹터가 강하면 세론 작용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그쵸. 주가가 가는데, 로봇이 이렇게 세론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수급이 그렇게 단단하지는 않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투자하는데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여기서 그럼 많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어떤 걸 봐야 되느냐인데, 굉장히 많은 로봇의 종류 중에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로봇은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는 로봇이거든요.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로봇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AGV 형태의 로봇이 있고 ARM 형태의 로봇이 있어요. ARM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AGV는 뭐냐면 지금도 쓰는 자동차 라인이라든지 중장비 라인은 있어요. 반도체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 AGV는 뭐냐면 라인에 그 마그네틱 선을 깔아요. 그러면 그 깔린 대로 어떻게 보면 물건들이 그렇죠. 줄고. 물건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물류 로봇들이 그러니까 네. 물건을 싣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시켜주는.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올드한 방식. 여기서 이제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은 로봇이 스스로 물건을 적재하거나 물건을 뽑거나 물건을 어떻게 만들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AGV에 특화되어 있는 로봇은 이젠 구시대적인 발상, 앞으로는 ARM에 특화되어 있는 쪽이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많이 아시는 뭐 대표적인 로봇들, 뭐 RS 오토메이션 이쪽 보는 것도 저는 괜찮고, 그리고 이제 클로봇도 지금 당장 신고점 돌파한 다음에 윗꼬리가 나타나면서 조정이 나와서 그렇지, 가격적으로 기간적으로도 조정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21선 이동평균선을 만날 때까지 눌린다? 저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다시 한번 포트에 채워 넣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로봇주 안에도 굉장히 많은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가장 최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먼 미래 있죠. 네. 비서형 로봇이라든지 네, 네.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투입될 수 그렇죠. 있는. 투입돼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쪽에 저는 더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들은 좀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의 이런 투자 의견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은 너무 꿈을 크게 갖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대응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은 저도 클로봇 굉장히 좋다라고 네. 보고는 있는데, 눌리면은 한번 매수할 만한 기회 주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눌렸을 때 또 주식정음 어플을 통해서 본부장님이 그렇죠. 좋은 타점을 잡아주시지 않을까. 그 얘기는 곧 주식정음 어플을 깔으시면 이런 네.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힌트를 네.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ARM 하면 뭐 대표적인 로봇을 많이 하는데 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아마 거의 모를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V1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V1텍도 바로 이 ARM 관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 대장주들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들을 추종해서 후발주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먼저 스터디하는 게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방송에서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너무 길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정음 어플을 통해서 많이 가이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지금은 참여한 자만이 그리고 그 방향대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분들만이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시장이라 힘드시더라도 네, 불편하시더라도 지금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된다. 네, 참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네. 오늘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가장 쥐고 흔든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 바닥에서 올라와서 좋아했더니 네. 왜 갑자기 조선이 빠지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조선주들의 하락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조선주들의 하락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 시점이 조금 딜레이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도 조선사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지만 2월 중순부터 신조선 가격이 떨어져요. 신조선가 가격이 뭐 중고 성가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 신조선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조선주들이 주가 올라갔던 모멘텀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보면 신조선가가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바짝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요새 정체가 됩니다. 정체가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후판 가격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도 내려가고 판매 가격도 내려가니까 이윤이 많이 안 남는 거잖아요. 보통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는 내려가고 그렇죠. 판가는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어떤 형태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로 된 거죠. 반대로 되면서 판매 가격은 내려가고 원자재 가격도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라 원자재 가격은 정체되어 있는 현상이라 그렇게까지 재미가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나라 조선사들에게 좋은 점수를 줬던 건 뭐냐, 일반적인 배가 많이 팔리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에 대한 수주가 많아서가 아니라 고부가가치 선박이라고 불리우는 초대형 LNG 탱크라든지 초대형 암모니아 선박에 대한 수주가 많아서 좋은 점수를 줬던 건데 이 부분도 정체되어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고 오히려 컨테이너 선박의 수주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나온 컨테이너 선박의 수주는 누가 하고 있느냐? 중국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수주가 뭐 정체된 건 아니에요. 선종마다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는 선종은 지금 실질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 오히려 중국 쪽으로 굉장히 많은 그 배 대수로만 보면 컨테이너 선박의 배 대수가 꽤 높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 조선주들은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잠깐 스탑. 일단은 챙길 건 챙기고 더 지켜보자. 여기서 신조선가가 다시 회복을 하고 그리고 수주 잔고의 속도가 다시 회복을 하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계하자가 조선주를 바라보는 많은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아닐까 싶고, 대신에 조정이 나올 때 나오더라도 그럼 그 조정을 이용해서 어떤 기업을 보는 게 가장 유리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HD 현대 마린 엔진을 원픽으로 좀 뽑아보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뉴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HD 현대 마린 엔진의 공장 가동률은 4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40%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OPM이 10.5%가 넘어가는 수준. 지금 계속해서 도크가 차 있는 상황에 가동률은 점점 올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OPM도 따라서 더 긍정적으로 변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HD현대 마린 엔진의 밸류는 굉장히 낮은 수준, 훨씬 더 높은 위치까지 갈 수 있다가 포인트이고, 엔진주들은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을 때 당연히 힘을 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국의 컨테이너선에도 소형 중형이 있고 초대형이 있다 그래요. 근데 소형 중형에는 HD 현대 마린 엔진의 엔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수주를 받은 배이긴 하나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인 엔진은 HD 현대 마린 엔진 거를 쓰기 때문에 설령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가 정체되어 있다 하더라도 HD 현대 마린 엔진의 공장 가동률은 그 수치와 비교할 게 아니라 중국의 컨테이너 선박의 수주 늘어난 것과 봐야 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선업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하면서 잠시 가격적으로 기간적으로 쉬어갈 때 저는 그 조정을 이용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담아야 할 종목은 HD 현대 마린 엔진이라고 좀 보여지고,
엔진 기업 중에 하나 엔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선박 엔진에 조금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고부가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하나 엔진이 조금 더 유리하겠지만 지금은 수량으로 밀어붙여야 되다 보니까 HD 현대마린 엔진의 장점이 조금은 더 부각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져서 공교롭게도 오늘 로봇주도 그렇고 조선주들도 그렇고 너무 좋아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서 조금 실망스러우실 것 같긴 한데 우리 시장이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그 안 좋을 때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스터디를 해야 되는지 저는 오늘 그 말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뭐 로봇, 조선주 공교롭게도 안 좋은 이야기들 좀 많이 했지만 그 안에서도 기업 리스트를 잘 정리를 해보면 투자할 만한 포인트들은 그리고 투자할 만한 명분이 있는 기업들은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조선은 엔진 제일 좋게 보거든요. 근데 오늘 또 말씀을 해주셔서 또 조선사들은 우리가 증설을 하기가 환경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엔진사들은 증설도 할 수 있는 그런 또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캐파 확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엔진 쪽 좋게 보는데 사실 이 조선 섹터가 지금 투자자분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 역시도 좀 마찬가지인 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상승을 했고 또 미국의 조선 협력이라는 그 키워드가 워낙 강력했다 보니까 맞아요. 계속해서 장점만 눈에 보이고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 조선 관련주들이 올랐던 그 명분과 이유를 어느 순간 희석되고 까먹으신 분들 많아요. 맞아요. 방금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친조선가 그리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교체 수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렇죠. 왜냐면 미국과의 협력 여기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그런 시기까지 지금 도래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그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다 사라졌거나 희석됐다는 건 아니지만 좀 이제는 너무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조선주들이 올랐던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고 그쵸. 그게 맞는지 아닌지 시시비기를 가려보고 그리고 수급의 논리로만 혹시 올라온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나쁘다는 건 아니어도 냉정하게 판단을 한번 해볼 그럴 시기가 그럼요. 왔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오늘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네. 일깨웠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조선, 엔진, 그리고 로봇 여러 가지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쪽의 종목들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식적응 어플에서 또 추가적인 이야기는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좋은 섹터 좀 더 밝게 네. 네, 지금 당장 우리가 네. 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쪽을 네, 그럼요. 열심히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찾아봤는데 네. 시장이 워낙 관세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서 차라리 이럴 때는 리스크 줄이는 게 나아요. 조심할 건 네,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차라리 조심하자 네. 쪽으로 저희는 좀 포커스 맞췄으니까 네, 구독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저희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